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교육부 이슬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정말 날씨 너무 덥죠. 정말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만큼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밤에도 정말 매일매일 뜨거운데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갔더니 조금 시원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을이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올여름 폭염이 역대급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사실 최고 갱신을 이 여름에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올여름은요, 모든 게 절정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들의 비즈니스도 역대급 최고 갱신하는 달이 이 여름, 그리고 올해, 이번 주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모든 걸 갱신하시려면 가장 먼저 또 챙겨주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시고 그와 함께 비즈니스도 같이 챙겨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아마 우리 건강 중에 최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넘버원으로 꼽히는 바로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 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면역은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가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건강, 바로 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면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늘상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면역은요, 면역력을 잃어버린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면역 단어 정말 이 단어 정말 자주 쓰죠. 특히나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는 이 면역 뗄래야 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정말 이런 말 정말 자주 하거든요. 면역력 진짜 좋은 것 같아. 잘 안 아파. 면역력 진짜 강해. 면역력 강해서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아,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이 말로 들으니까 기분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 면역이 정말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긴 하거든요.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면역에 대해서. 근데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앞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속 그림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우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 이런 흙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호흡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속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죠.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면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좀 풀이해보면 면할력, 역병을 면하게 한다, 전염병을 이기게 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풀어보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매일매일 수천 개씩 뭐 수만 개씩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생겨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생기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특히나 우리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것이에요? 선생님들 제일 두렵다. 제일 이것만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바로 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요. 매일매일 암세포는 만들어집니다. 혹시 사장님들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암세포? 자, 제가 채팅창을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혹시 하루에 암세포 1200개, 허영 사장님, 5억 개, 김세벽 사장님, 100개. 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100개, 2번 500개, 3번 5000개. 정답은 몇 개일까요? 정답 김현지 사장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네요. 물론 퀴즈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김현지 사장님께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개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들 중에 5,000개나 생긴대요. 물론 아까 5억 개 막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에 5,000개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세포가 있대요, 내 몸에. 혹시 그 세포 이름도 알고 계세요? 5,000개의 이 암세포 혹은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세포의 이름 혹시 이것도 퀴즈는 아니지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 안 올라오죠. 그죠? 이건 조금 어려운가요? 훨씬 쉬운 문제인데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유산균. 유산균 말고요. 세포 이름이에요. 균 말고. 오, 박현지 사장님께서 백혈구 맞춰주셨어요. 근데 우리 박현지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회원 번호가 없어서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지금 회원 번호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백혈구라고 해요. 백혈구가 우리의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백혈구는 어디 있냐면 우리 혈액중에 있어요. 혈액중에는 뭐 백혈구뿐만 아니라 혈소판, 적혈구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역을 담당하는 게 백혈구라는 거예요. 혈액이요. 사람마다 조금 양은 다르지만 한 4에서 6리터가량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얼마 없죠. 근데 그 4에서 6리터가량 되는 이 혈액 중에 1세제곱 밀리미터당 만큼의 면적당 몇 개가 들어있냐면 5,000개에서 무려 8,000개가량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밖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안에서 절대 이상한 게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백혈구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우리나라 지켜주고 수호해주고 방어해주고 군인도 있지만 경찰도 있고 소방대원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정말 각계각층의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에서도 백혈구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그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앞서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은요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근데 사장님들 자율신경계에 제가 정말 저희 본사 교육이라든지 혹은 저희 제품 교육할 때 정말 귀에 딱지 않게 말씀드렸거든요. 자율신경 뭐가 있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왔다 갔다 그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낮 시간에는요.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상처나거나 그리고 밖에서 세균이 침입할 기회가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많은 면역세포 중에서도요.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을 처치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그런 화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세균이 있으면 그걸 막 쫓아가서 잡아먹는 그런 화면들. 그거예요. 우리 낮 시간에는 밖에서 들어온 세균들을 잡아먹는 대식세포, 과립구 이런 백혈구가 일을 해요. 근데 밤 동안은 어떤가요?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기보다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상태다 보니까 내 몸에서 변형된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던 5,000개가량 하루 동안 만들어진 안세포 이런 것들, 미세한 이물질로부터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밤 동안에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요. 이때는 아까 제식세포 과립구보다는 뭐가 활동을 많이 하냐면 혹시 NK세포 들어보셨어요? 병원 가셔서 면역 검사할 때 NK세포 이런 검사 하시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 킬러가 뭐죠? 빵빵 쏴 죽이는. 근데 아무나 막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 일정 사람만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NK세포는 내 몸에서 불필요한 나쁜 물질만 그것만 특정해서 딱 죽이는 역할을 수행한대요. 그게 밤 동안에. 근데 어때요? 우리가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사장님들 바쁘시면 밤잠 줄여가시면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낮에는 어떤가요? 더 일을 하시죠. 낮에 또 어때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죠? 밤에 또 잠 못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을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급변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 상처에, 작은 상처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별것 아닌 질병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면역력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은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은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하루 종일 웃으세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양소를 채워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영양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 가장 먼저 채워주셔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 왼쪽 좌측을 보시면 제일 위에 조혈모, 세포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로 쭉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혈구들이에요, 얘네들이. 이 백혈구들이 결국엔 뭘로 만들어지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일단은 자기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그 세포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뭐다? 단백질이다라는 거. 근데 단백질은요, 한 가지 영양소가 아니에요. 무려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미노산 중에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다라고 부르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짐없이 드시려면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조금씩 채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가 뭐다? 이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인 단백질이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이 단백질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일단은 단백질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이 미량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지방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정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요.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사실은 단백질이요. 중간에 대사되다가 중간에 물질로 바뀌다가 완벽하게 대사가 못 되고요. 중간에 찌꺼기 형태로 남아요. 그게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아요, 혈당 높아요, 혈압이 높아요 했을 때 혈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은 별것 아닙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자꾸 놓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비타민을 못 드시고 계세요. 비타민 B군이에요. 그게 없이는 이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면역 세포들도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호하는 영양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호하는 영양소 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요. 뭐다? 항산화 영양소다. 이 면역 세포들은요. 끊임없이 내 외부의 문제들과 계속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뭘로부터 취약하다? 활성산소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는 반드시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항산화 영양소는요. 앞에 제가 써놨어요. 이거 4가지 다 항산화 영양소를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이 4가지 영양소 어느 한 가지만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써 있지 않은 항산화 영양소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아니라 같이 섭취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지만 비타민, 미네랄 모두 같이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가지 중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정말 핵심이에요.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요. 내 몸의 최전방에 제일 힘만 세면 안 되겠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최전방에도 정말 뛰어난 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최전방이 장이죠. 근데 장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단순히 이런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감염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을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것도 뭔지 아실까요? 제2의 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뇌가 죽으면 우리는 결국에 사망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만큼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제2의 뇌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장에는요, 뇌로부터 독립한 신경계도 존재를 하고요. 뇌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도 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감정 조절, 기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변하면 수면에도 관여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70%, 80% 이상이 뇌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고요.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혹은 내 가까운 파트너 사장님, 우리 가족들 중에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확인해 봐야 된다? 혹시 장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걸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막 긴장을 했다거나 갑자기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뭐 중요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 혹은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갑자기 막 배탈 나죠. 제 친구가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백신을 맞는데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오늘따라 많이 든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 이 장이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걸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장 건강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챙기냐?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우리 좋은 균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꼭꼭 씹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장이 움직이려면 입부터 움직여야 돼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변이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분들은 정말 장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장이 입이 움직였을 때 바로 반응하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수행을 하고 내 몸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균들, 그걸 우리가 유익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만 넣어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가잖아요. 그때 살아서 더 왕성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먹잇감으로 쓰이는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넣어주셔야 되는 게 장 건강의 첫 단추 그리고 면역의 첫 단추를 잘 끼워 가시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면역은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가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내 가장 면역의 핵심 장기인 장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그죠?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딱 정리해보면 세 가지 영양소 떠올리시고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제품,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제품 딱딱딱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소개되실지 이미 다 감 잡으셨죠? 딱 세 가지 제품입니다. 첫 번째 유기농 프로쉐이크 초코, 그죠? 단백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센셜 멀티비타민 제가 비타민과 무기질 너무 중요하고 그중에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이 제품 그리고 세 번째 유산균 신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기농 프로쉐이크 초코 제품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요 양질의 형태로 공급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장님 단백질하면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일부의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잖아요. 약 3%만 우리가 먹고 있는 3% 정도만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꿨더니 사망률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더라. 이거 정말 이것도 귀에 닦지 않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식물성으로 바꾸세요가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식사 일부만 이 형태로라도 바꿔주세요라는 게 키워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안에는요. 양질의 형태 100% 유기농이고요. 100% 식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동물성과 식물성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동물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라도 식물성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유당불내증이라든지 알레르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물성 섭취를 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식물성을 선택하실 때 또 고민하시는 게요. 유기농인가요도 고민을 하시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식물들 GMO 리스크는 없나요? 이런 고민도 하세요. 유전자 조작한 식물이 아니냐는 거죠. 저희는 그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리고 완벽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완두콩, 퀴노아, 현미, 치아씨 네 가지를 주원료로 완성을 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선생님들 이제 올림픽이 거의 이제 막바지가 다다르고 있는데 세계적인 국제 인증기관 인폼드 스포츠에서 안티도핑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혹은 스포츠 선수분들도
고민 없이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유기농 프로쉐이크 초코 제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에센셜 멀티비타민인데요.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20가지 비타민, 미네랄을요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도대체 멀티비타민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제품만의 정말 특별한 점이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사장님 다 덮어놓고요. 제일 1번,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원료가 달라요. 원료가. 100% 식물성 원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물 썼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퀴노아 분말과 건조 효모를 사용을 했어요. 거의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퀴노아 분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기농 프로쉐이크 초코에도 쓰였어요. 그만큼 단백질 성분도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정말 풍부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 효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비타민 제품, 아까 우리 잠시 그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셨을 텐데 특별한 향이 좀 나요. 그죠? 그거 처음 맡아보시고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이 건조 효모의 향,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식물 배합이 되어서 그런 향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원료 하나 정말 자신 있게 완성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바로 시크릿 유산균 신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또 유산균 정말 고민 많이 하세요. 정말 뭘 보고 골라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균주의 수가 많으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장님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균주의 수 중요하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라이프 바이 시크릿도요, 중요하니까 최대 마리수, 식약처에서 기준하는 보장균 수 100억 마리 최대로 채웠어요.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당연한 거 말고 정말 특별한 거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균주의 특별함입니다. 균주가 달라요. 균주가 뭐냐면 사장님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서 분류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균주의 특성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균주의 특별함을 알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에서는요, 세계적인 유산균 업체 듀폰 다니스코사의 독보적인 균주, 독보적이다라는 건 정말 다양한 과학기술로 다양한 연구를 했더니 내 장까지 살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장에서 정말 다양한 이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균주들 4가지만 뽑았고요. 그걸 시크릿만의 배합으로 완성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마리수 이게 중요한 거 맞지만 균주의 특별함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제 사장님들 면역력 챙기시는 거 이제 식은 죽 먹기실 것 같아요. 그죠? 식은 죽 먹기시죠? 제가 또 채팅창을 보고 싶은데 어떤 반응들을 해주셨는지. 코에 힘주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향도요, 특별히 뭐 남다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익숙하다 이런 느낌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합성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완성하다 보니까 자연 원료 그대로를 완성하다 보니까 이런 향은 날 수 있다. 요게 이슈가 많은가 봐요. 그죠? 원료가 다르다라는 거. 사장님들 이제 앞에 채팅은요, 몸풀기였어요. 지금부터 힘내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퀴즈를 또 준비했죠.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드릴 텐데요. 문제 정말 쉽습니다. 거의 뭐 거저드리는 문제고요. 자, 문제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제2의 뇌라고 불리우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1번 신장, 2번 장, 3번 간장, 4번 제가 보기를 막 이상하게 불렀네요. 1번 신장, 2번 장, 3번 간장, 4번 신장, 5번 비장. 네, 정답은 이미 다 아시겠죠? 우리 너무 중요한 제2의 뇌라고 불리우는 바로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분 더 뽑아서, 퀴즈 말고도 한 분 더 뽑아서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서 막 채팅창 올려보고 있는데,
사장님들 지금 저 말고도 또 준비한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덥죠? 이제 곧 조금은 선선해지고 가을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 면역력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시크릿하게 시크릿하세요.